자, 화성지 상대, 약기불상대, 화지천의 인지만연, 소위 국년야, 여기 할 차례죠?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내가 논쟁을 한다고 치자. 네가 나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면 너는 과연 옳고 나는 과연 틀리는가?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 틀리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 절대적 다 상대적 관점이에요. 왜 절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이 네가 옳고 내가 틀리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 하는 이 상대적 관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 장자의 철학은 상대적 관점이라 해서 얘들은 필요 없어, 없어져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상대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만 옳은 거로 알고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면 상대방은 완전히 틀린 거라고 알고 있어. 절대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가 상대적 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인 것 마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적 관점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 관점에 있는 사람을 니네들은 이거 틀렸어 그러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 철학을 이루면서 깜빡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흐르기 쉬운데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 과연 네가 과연 옳고 내가 과연 틀린 것인가? 내가 너를 이기고 너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옳고 너는 틀린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상대적 관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가 만시 절대적인 것 마냥 주장하게 되면 그건 착오다.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온건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리고 옳고 그러다는 이 얘기를 누구를 시켜서 바로 잡겠는가? 누구를 시켜 너에게 동조하는 자로 하여금 바로 잡게 하면은 이미 너에게 동조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옳다 그러다는 이 얘기 자체가 그것이 절대적인 거냐 마냥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주장하면서 절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가 된다. 또 바로 잡아줄 사람을 기다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의 얘기입니다. 화성지 상대, 약기불상대. 화성. 화는 이제 소리가 변하는 거죠. 성은 소리. 소리가 변하는. 소리가 화성이라 소리가 변한다는 얘기가
이리저리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했다가 안 되면 또 저렇게 주장하고 막 이런 걸 화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서로 기다려. 여기서 잘 바로잡아 줄 사람을 기다려. 이것은 서로 약기불상대, 기다리지 않는 거하고 같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논변 이런 것 속에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 얘기는 끊임없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화성지상대, 약기불상대. 그거는 기다리지 않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적 관점에 있으면서 자꾸만 절대적으로 있다고, 절대적이 자기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장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각에서 모든 분규가 생겨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의 제목인 재물론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적 관점에 자기가 있다는 그거를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재물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 관점이 있다는, 그리고 절대적 관점은 상대적 관점을 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여러 주장들을 그걸 바로잡기를 기다리는 건 기다리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이게 왜 그럽니까? 상대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잖아. 상대적 관점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거를 주장을 해봐야 그걸 바로잡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관점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 관점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지천예 인지만연 소위 국년야라. 화지 잘 조화시키는 거죠. 뭐로? 천예 하늘의 끝에서 하늘의 끝으로 잘 조화시켜. 하늘의 끝으로 조화를 시킨다. 그러니까 하늘의 끝이라는 게 뭘까요? 절대적 관점. 다 포용하는 관점. 뭐를 배격하고 나누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로 하는 관점, 홀륜의 관점. 그거로 다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인지만연. 만연이라는 것은 길고 넓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길고 넓은 그거로 인해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탁탁탁탁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절대적인 관점은 항상 어느 단면만 봐가지고는 절대적 관점이 생길 수가 없죠. 온전한 관점이 생길 수 없죠. 끝까지 봐야 돼. 끝에 가서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 만연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연 그러면 이제 거북이가 생각나시면 됩니다. 거북이. 화지천예 인지만연 그렇게 한다는 거. 천예 만연이 다 뭐예요? 절대적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A를 얘기하는 겁니다. A의 관점에서 살게 되면 소위 국년야라. 천수를 다 할 수 있다. 국년. 자기의 생명을 끝까지 다 살 수 있다.
자, 박세랑 선생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줄을 달아서 화성, 아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을 화성이라고 그랬죠. 화성이라는 것은 말의 시비가 이리저리 바뀌어 핵심 기준이 없는 것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되죠? 말의 시비가 변환이 이와 같은데도 누군가 이걸 기다려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또 어찌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천예로서 조화시키고 양행에 붙여 그 무궁함에 그대로 맡겨두는 것만 하겠는가? 이거를 바로잡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 수없이 별난하는 것 속에 뛰어들어서 그걸 바로잡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천예의 조화에 맡기고 화지조에 천예하고 인지만연, 이것이 넉넉하게 천수를 마치면서 천연에서 자득하는 방법이다. 천예라는 것은 천리의 지극한 분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위 화지천예. 화지천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예, 하늘의 끝에서 조화를 시킨다. 아까 얘기했죠. A의 관점, 절대적 관점, 초월적 관점. 네, 얘기가 나오겠죠. 왈, 시부시, 연불연. 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연, 그러한 것이 그렇지도 않은 것이기도 한, 이게 화지천예다. 시약, 과시약, 즉 시지 이오 불시야. 옳은 것이 만약 옳기만 하다면, 정말로 옳기만 하다면 이 시, 옳은 것은 부시, 옳지 않은 거하고 완전히 달라져. 달라진다는 것을 역무변, 따질 것이 없다. 연약, 과연, 그러한 것이 과연 정말로 그러하다면 연지이오 불연야, 역무변, 그러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과 다르다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시, 부시, 연, 불연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만약 정말 옳기만 한 거라면, 그러면 화지천예는 뭐예요? 시가 부시고 부시가 시야. 이게 화지천예라는 거예요. 연이 불연이고 불연이 연이야. 이게 화지천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와 부시, 연과 불연을 나누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화지천예라는 것. 망년, 망의, 진호무경, 고로, 우조무경이라. 망년, 나이를 잊고, 망의, 어떤 게 의다, 어떤 게 의로움이다, 이런 것도 다 있고, 진호무경, 무궁한 경지에서 무한한 세계에서 진은 떨칠 진짜죠. 떨쳐 일어난다. 망년망의 진호무경, 고로
우저무경. 그래서 무경, 무한세계에 맡겨지는 것이다. 우자가 이게 깃들 우자죠. 무한세계에 깃든다. 무한세계에 깃든다는 게 뭐예요? 절대세계에서 논인다는 거예요. 절대세계에서 논이려면 어떻게 하냐? 망년망의. 뭐 몇 살까지 살았냐? 누가 나이가 더 많냐? 뭐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망의 뭐가 의로움이냐? 네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정의가 뭐냐?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진어무경 무한한 경지에서 떨쳐 일어난다. 결국 절대세계를 지금 형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세계를 무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 무한세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무한세계가 진짜로 진짜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무한세계는 시부시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부시시 옳지 않은 게 옳은 것이기도 하고 연불연 그러한 게 그렇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불연연 그렇지 않은 게 그러한 것이기도 한 게 무한세계, 무경이. 바로 ABC에서 A, 절대세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지금 장자는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 속에 지금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소설 얘기하는 거 현실 세계하고 없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문제예요. 왜 지금 장자의 얘기가 자꾸만 소설 같고 꿈 같으냐? 우리가 상대 세계 속에 그만큼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소설 같고 절대세계 얘기가 지금 소설 같고 무협소설 같고 꿈나라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드는 거죠. 그 장자 지금 거기서 나와서 그 상대 세계를 절대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속에서 나와서 절대 세계 속에서 논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경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 이 무경의 세계 속에서는 연과 불연, 시와 부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화지천예. 하늘의 끝에서 잘 조화를 이룬다. 인지만연. 만연. 길고 오래되는 것을 항상 인한. 빨리빨리 끊어서 경쟁하고 누가 1등이고 이런 거 경쟁 세계에 있지 않고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세계 진짜 없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지금 이 절대세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제도 그 오은영 그쪽 상담소 그걸 봤는데 이 부모 자식지간에 자꾸만 네가 잘했니 못했니 이거 따지는 이거 안 돼요. 이 부모 자식지간도 갈라집니다. 그거 따지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사랑하면 돼. 자식을 뭐 좀 엄격하게 키운다고 후려잡다 보면은요, 거기에 순응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거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부모 자식 시간에 막 어긋나니까 그건 미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해? 왼수로 생각해? 부모 자식 간의 부모의 사랑, 이거 지금 뭡니까? 무한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자, 지금 유학에서도 얘기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전부 절대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명지 위성, 미발의 중, 요즘 제가 미발의 중 가지고 지금 논문 쓰려고 논문 쓰라고 채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6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채택이 되면 이제 하려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미발의 중이 바로 이 절대 세계입니다.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전공자들도 지금 미발의 중,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절대 세계라는 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교수님 수술하시는데요. 수술하러 들어가실 때 이제 마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어떤 순간에 의식이 있으면서도 몽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계속 지속해서 절대 세계에 있지는 않지만 절대 세계에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마취를 하고 나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뭘 막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바로 절대 세계입니다. 마취할 때 말고 또 그럴 때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뭐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막 얻어맞고, 그 마음이 참담하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누가 있었다. 그러면 뭐 욕 들어먹어도 괜찮죠. 현실은 욕 들어먹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그 심지가 튼튼한 애들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요. 심지가 튼튼하다는 게 이 절대 세계를 많이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 세계 얘기는 결코 무협지나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금도 항상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절대 세계를 자꾸만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느냐, 특히 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상대 세계 속에 지금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 상대 세계가 사실의 세계고 그게 팩트다. 이렇게. 그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절대 세계는 어떤 순간도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그걸 미발의 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이 있고 화가 있다. 화가 현실이죠. 중은 뭐예요? 항상 미발의 상태에서 그 화를 떠받쳐주는 근원이죠. 사실 그게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마다 때로는 지금 전철에 그 패스포드를 지금 해서 몇 번 차를 타야지 된다. 그 이중이라고 하죠. 이중의식이 있는 거예요. 전철 타면서도 항상 뭐가 있을 수 있죠? 전체를 보는 유학으로 얘기하면 미발의 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마음.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막 팽팽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막 뚜껑이 열리고 이런 사람들. 요 절대적 미발의 중에 힘이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든 태생적으로 그렇든 이 미발의 중 절대적인 그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자극을 해도 거기에 울그락불그락해지질 않죠. 그리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도닥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자를 읽으면서 지금 여기 장자의 이 얘기들이 뜬구름 얘기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절대 뜬구름 얘기가 아닙니다. 되지 않으려면 이 얘기가 유학과 연결된 장자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마도 노장과 유학이 연결이 되고 불교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이게. 다만 얘기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를 뿐이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5장인데요. 5장을 읽고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질문하고. 자, 5장 보겠습니다. 망냥 문경활. 망냥. 양쪽을 다 잃어버린 거죠. 양쪽을 다 잃어버린 이 망냥이 사실은 곁그림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물의 그림자가 있으면 진 그림자가 있고 그 옆에 보면 흐릿한 그림자가 있는 그거를 망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곁그림자가 문경. 경은 진짜 그림자는 진짜 그림자에게 곁그림자는 진짜 그림자 옆에 딸려 있는 거죠. 항상 곁그림자가 진짜 그림자에게 물었습니다. 낭자행 금자지. 낭은 이제 좀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에 그대는 가더니 지금은 멈춰서 있네. 낭자좌 금자기. 조금 전에 그대는 앉아 있더니 지금은 일어서 있네. 하기 무특조요. 어찌하여 그리 특조.
특별한 지조가 없는가? 뭐 가면 계속 가든지 서면 계속 서 있든지 지조가 없어. 갔다 가서 앉았다. 갔다 앉았다. 하고 이 곁그림자가 그림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경활, 본 그림자가 말하기를 오 유대의 연자야, 나는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앉았다 섰다 갔다 왔 이러는가? 이동 선생님은 이 그림자가 묻는 게 아니고 오대의 연자 야가 이게 의문사거든요. 나는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어떤 책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책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 원래 기다리는 게 뭐예요? 원래 물체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물체가 움직이면 그걸 기다려서 자기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림자도 움직인다는 거죠. 오소대, 우유대 이 연자야.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내가 기다리는 게 바로 사람이면 사람이죠. 자기가 지금 그림자면 사람의 그림자다. 그러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리는 거죠. 오가 바로 그림자니까 그림자가 기다리는 게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또 유대의 연자야. 또 뭔가 기다려서 그렇게 하는가? 자, 사람이 지금 가고 있어. 그냥 맥없이 가나요? 누군가 시킬 거 아니에요. 가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형체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마음이 시켜서 그렇게. 그러니까 오소대 내가 기다리는 거 예를 들어 사람 그거는 또 그 사람 속의 마음을 기다려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오대 사부 조익냐? 사부는 뱀의 비늘입니다. 사부. 조익은 매미 날개. 나는 뱀의 비늘과 매미 날개를 따른다네. 이 뱀 비늘하고 매미 날개는 뭐냐면요. 뱀의 비닐을 벗어요. 마치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지듯이 뱀의 비닐을 벗어 던지고 매미는 자기 날개를 벗어 던지고 거기서 매미에서 새로운 벌레가 나옵니다. 매미는. 그러니까 여기 사부하고 조익은 뭐예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 인간으로 치면 옷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누구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는 항상 뭐를 쫓아다녀요? 껍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껍데기만 쫓아다니는가? 오식소이연 어찌 그러하다는 것을 아는가?
오식 소위 불연. 어찌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가? 결국 지금 여기서 이 그림자와 망향과 곁그림자와 그림자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이런. 그거를 알려고 그렇게 따지지 말라. 그 해설에서 이기동 선생님 그렇게 여러 가지 몸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림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또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거 다 알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 왜 그런지 이유 따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라. 자연의 이치를 따져서 알려고 할 것이 못 된다. 그저 자연의 움직임을 묵묵히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요게 뭐예요? 묵묵히 그걸 알려고 그렇게 힘쓰지 말고 묵묵히 자연의 이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따르기만 한다 하는 얘기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요 자세가 바로 뭐예요? 예, 절대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야죠? 불평하고 트집을 잡고 화를 내고 이러지 않고 조화를 이루 어디를 가든 불만이 하나도 없어. 뭐 현실에서 이러신 분들 있죠. 아유, 그게 사람이냐? 어떻게 이렇게 불만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상대 세계를 절대 세계라고 착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세계가 있고 어떤 누구도 다 상대 세계 속에 지금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절대 세계로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않는 순간, 절대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소속해 있는 상대 세계를 절대화시키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묵묵히, 불만 없이 행복해하면서 따를 수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한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내 아파트가 내 월급이 200만 원이야,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월급이 각양각색이 있는 거죠. 아, 나는 3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너는 1000만 원이나 받냐? 열받고. 그러나 절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죠? 열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또 그만큼 힘들게 일해. 300만 원 받으니까 적당히 받으면서 아껴 쓰고 더 좋을 수 있어. 그런데 1000만 원, 300만 원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그 분별 때문에
상대 세계 속에서 절대 세계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세계에서 바라보면 많이 받는 사람은 그만큼 힘들어. 결국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이나 크게 불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절대 관점을 놓치는 거죠. 이게 지금 월급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고요. 좁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좁은 집에 살고 있는 대로 그건 불편하고 나쁘고, 넓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이 불편하고 나쁘고 비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좁은 집은 좁은 집대로. 왜 절대를 자꾸만 놓쳐버려. 상대 세계 속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각박해지고 행복을 잃게 되고. 지금 이게 사실은 뭐 월급, 집 이런 큼직큼직한 것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매 순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매 순간이 절대를 자꾸만 놓쳤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내가 지금 그 어떤 상태에 지금 그 갈등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 막 열이 받아 있다, 전부 절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절대를 자꾸만, 평소에 절대를 즐겨야 돼요. 절대를 절대를 즐기는 훈련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절대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학에서는 기른다고 얘기합니다. 양성. 네? 우리 맹자 할 때 얘기 나왔었죠. 양기성. 그 본성을 기른다. 이 성이 바로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절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절대는 자꾸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저 성이 어려서부터 그냥 길러줘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 힘이 세다고 힘 약한 애 막 괴롭히는 애가 있으면 그거 그냥 두고 못 봅니다. 왜? 자기 속에 절대가 커져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막 빵샤트를 보내고 이런 애들 그대로 두고 못 봅니다. 정의로워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네. 자, 그 다음 이제 한 문장 남았으니까. 석자에 장주몽위호적. 장주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죠. 장주가.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 내가 이런 얘기 번역하셨는데,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글을 쓴 사람이 장주가 아닌 사람이 장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장주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됐어. 허허연 호점녀라. 허허라는 헐헐. 나는 나비로서 자유 적지요. 자유,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 적은 갈적이죠.
지, 뜻. 자기 뜻대로 지금 가고 있다. 마음껏 날고 있다. 가고 싶은 대로. 어디 세상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날고 있다. 적지. 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부지주야. 자기가 장주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 나비라는 것만 알고 있어, 자기가. 너무 행복해. 아연, 교즉, 거거연주야. 근데 갑자기, 아연, 갑자기 꿈에서 깨어났어. 꿈에서 깨어나고, 거거연. 놀랍게도 자기가 장주야. 부지, 주지몽, 위호점요. 장주가 꿈을 꿔서 꿈을 꿔서 나비가 된 것인지 호접지몽 위주여. 나비가 꿈을 꿔서 장주가 된 것인지 부지 맨 앞에 거 모르겠다. 주여 호접 즉 필류분이. 장주와 나비는 분명히 같은 게 아니죠. 다른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장주가 꿈을 꾸다가 나비가 꿈을 꿔서 장주가 된 건지. 이것을 일컬어 물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화가 여기서는 나쁜 개념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성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물화, 별로 세속적인 것이 되는 것을 물화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장자가 얘기하는 물화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물화예요. 나비와 장주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물화라고 그런다.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하나가 돼 있어. 아까 절대세계와 상대세계 얘기할 때 그걸 얘기했죠. 지금 절대세계와 상대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고서 꿈 얘기니까 이게 또 꿈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대세계와 절대세계가 지금 함께 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장주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주라는 한 사람과 나비, 분명히 상대세계 속에 구분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장주가 꿈을 꿔서 나비가 되고 나비가 꿈을 꿔서 장주가 돼. 이게 하나가 되는 세계가 절대세계예요. 절대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 없어.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상대세계 속에 빠져서 나오는 생각이라니까요. 만약 절대세계가 없다면, 절대세계는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절대세계가 없다면 지금 태양계만 놓고 봐도 이 수억 년, 수만 년 계속 똑같은 우주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절대세계가 없다면
이 우주의 질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죠. 우주에 절대적으로 운행되는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 우주에 있는 절대 세계가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모가 자식을 무한히 사랑하는 이 절대 세계. 공자가 얘기하시는 인, 미발의 중, 다 절대 세계입니다. 상대 세계는 그러면 없는 거냐? 환상이냐? 상대 세계 있어요. 문제는 상대 세계 속에 빠져서 그게 절대로 절대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절대 세계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 세계의 착각,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